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MCU 드라마 변호사 시얼크는 금주에 방영될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어느덧 두 에피소드만 남은 상황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아직 기대감이 한 발 더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작자 제시카 가우는 시얼크 원작의 댄 슬롯 연재, 존 번 연재, 찰스 소울의 연재 등을 반영했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 기대점은 바로 드라마 로키의 TVA입니다. 댄 슬롯 연재에서 시얼크는 TVA와도 엮인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할로윈 스페셜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가 과거 시점이지만서도 TVA가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 시얼크도 의외로 TVA와 엮이는 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TVA가 나올 수 있는 퀀텀매니아와도 연관될 수 있겠죠. 시얼크가 TVA와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얼크 두 번째 볼륨 첫 이슈에서 작가 댄 슬롯은 세계에서 9번째로 돈이 많은 사나이 찰스 자코스키를 소개합니다. 찰스 자코스키가 미래에서 온 자신의 암살자를 죽이자 시얼크가 그를 변호했는데요. 이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TVA가 배심원단을 추려주었습니다. TVA가 그녀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GLKNH의 사실 리겔 타입 제타 9이라는 마기스트라티 관찰 기록 로봇이 제니퍼를 몰래 관찰 중에 있었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RTZ9은 몰래 GLKNH의 사원 RTGX로 잠입을 합니다. 원래 GLKNH의 대표는 드라마에도 나오는 홀든 홀리웨이인데 그의 손녀는 사우스포라는 슈퍼빌런으로 한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시얼크를 회사에 고용한 이유 중에는 손녀를 롤모델로서 잘 지도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홀든 홀리웨이가 사우스포를 찾아서 멀리 떠난 상황이라서 RTGX에게 잠시 회사를 맡깁니다. 그러다 시얼크가 시간여행과 관련되어서 사건을 맡게 되자 RTGX가 TVA의 연락을 취해서 그녀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RTZ9이 RTGX로 변장한지는 몰랐죠. 시얼크는 RTGX가 어떻게 TVA를 불렀는지 알지 못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홀든 홀리웨이가 지구 최고의 법조인으로서 마기스트라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이 로펌의 인맥이 대단해 생각하고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TVA는 도와주기 전에 변호인 제니퍼에게 순수한 시간에 개입하지 말 것을 서명받았습니다. 그제서야 TVA는 이 작품의 시간대인 2005년으로부터 과거에서 배심원들을 추려서 데려왔는데요. 그 중에는 클린트 바튼, 즉 호크아이가 있었습니다. 시얼크는 놀라는데 그녀 시점으로 호크아이는 당시 시점으로 직전에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라는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는 재판 중에 호크아이에게 수화로 죽음을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테러 로봇에 의해 중단될 때에도 호크아이와 같이 로봇을 막으면서 경고 편지를 전해주려고 했는데요. 이 아수라장에 결국 재판장이 미결정 심리로 판결을 아예 때려버리자 이 사건을 담당하는 TVA 요원 저스티스 피스는 사건이 끝났다면서 배심원들을 다시 과거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시얼크는 호크아이에게 경고를 못하게 되죠. 이 재판 소재는 타임 패러독스를 이용해서 재미있게 끝나지만 결말에 TVA 요원들은 제니퍼에게 나타나서 시간을 조작한 죄로 그녀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제니퍼는 다시 그런 기회가 와도 똑같이 할 것이라면서 TVA에게 어서 날 체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TVA는 너의 존재를 레트콘 캐논이라는 궁극의 무기로 지울 것이라면서 시얼크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제니퍼는 저스티스 피스에게 이미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쉬워하는 것은 클린트에게 경고 편지를 전해주지 못해서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TVA는 시얼크를 시간선에서 지우는 과정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열기로 합니다. 원래 TVA는 이런 시간 범죄자들을 타임셀이라는 감옥에 수감시키지만 이 경우는 오로지 수감자가 시간선에서 아예 지워지면 시간선에 큰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일 때 뿐이라고 합니다. 최근엔 타임셀이 모자르고 시얼크는 타임셀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TVA는 그녀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시얼크는 나 판포 어벤져스 나온 여자야 라면서 화내지만 TVA는 어벤져스야말로 시간대에 혼선을 일으키는 아주 끔찍한 요인들이라면서 그들의 범죄를 열거합니다. 어벤져스가 미래의 인물을 멤버로 합류시키거나 과거로 가거나 과거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등의 범죄들을 나열한 것이죠.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캉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어벤져스보다 낫다라고 덧붙이는데요. 이 보여주기식 재판에서 슈얼크는 GLKNH의 초인사건 전담팀을 자신의 변호사로 선임합니다. 현재 2005년에 GLKNH 초인팀은 TVA에게 다양한 시간대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주장해서 현재로부터 15년 뒤 2020년에 사우스포도 변호사로 선임합니다. 2020년에 사우스포는 인기 슈퍼히어로이자 유능한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었는데요. 그녀는 시간여행 장치로 무장한 범죄자 클록 와이즈와 싸우다가 TVA에게 소환되어서 이 법정을 알게 되었고 선뜻 도와주기로 해서 그간 변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클록 와이즈도 사우스포가 TVA에 소환될 때 같이 타임점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덕분에 시간여행자들의 포트녹스라 일컬어지는 바로 그 TVA에 운 좋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클록 와이즈는 한탕 거대하게 털 것을 기대하면서 홀로그램으로 TVA의 요원으로 변장해서 법정에 잠입합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이들이 참관 중에 있었습니다. 슈얼크는 특히 스칼렛 위치, 와스프, 호카이를 보고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 사건을 경고합니다. 슈얼크 생각에는 스칼렛 위치가 폭주한 것이 와스프의 실언 때문이고 와스프의 바로 그 실언은 지나친 음주 때문이며 그 음주 버릇은 그녀가 호크와이와 잠깐 사귀었을 때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와스프에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호크아이에게 절대로 와스프와 동침하지 말고 스칼렛 위치에게 제발 상담가를 만나보라고 급하게 충고하는 것이죠. 그러자 새 어벤져스는 결국 코웃음을 치고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3인의 재판관인 각각 패러독스, 우로보로스, 모비우스 앤 모비우스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첫 증인은 슈얼크의 아버지로 그는 그녀를 이제 딸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히어로로 생각을 한다면서 그녀의 성장과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 와스프는 슈얼크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활동하는 슈퍼히어로라고 진술했고 슈얼크가 판포 멤버였을 때 사귀었던 와이어트 윙풋은 세 번째 증인으로서 그녀의 견고한 의지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TVA 요원 저스티스 러브는 아빠, 절친, 전남친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말이 되냐면서 슈얼크의 활동은 모두 다 다른 히어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화가 난 참관인 레이저백은 증인석에 탈출해서 외계인들이 슈얼크와 우주에서 싸우다가 슈얼크의 옷이 찢어지자 그녀의 몸을 보려고 비행도 신경 안 쓰다가 전멸한 사례를 증언하면서 뜻하지 않게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헐크가 나타나면서 재판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헐크는 슈얼크가 다른 히어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개소리는 참기 어렵다면서 슈얼크가 진정한 영웅이며 자신의 능력은 저주이지만 자신이 슈얼크라는 영웅을 만들었다면 자신의 능력이 마냥 저주는 아니었다고 세상에 좋은 일은 하나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녀의 존재를 지운다면 자신이 매우 분노할 것이고 자신이 빡치면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고합니다. 이후에 스파이더맨, 헤라클레스 등이 그녀의 가치를 증언하고 TVA 요원 저스티스 러브는 그녀의 존재가 시간선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새롭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러브는 슈얼크를 미래로 데려갑니다. 그 미래는 레코닝 워라는 사건이 일어난 미래로 다름 아닌 슈얼크 때문에 시작된 끔찍한 미래였습니다. 슈얼크는 자신이 착하게 살 테니 존재는 지우지 말아달라고 제안하지만 러브는 이미 그녀가 이 재판에 오기 한참 전에 저지른 사건 때문에 레코닝 워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따라서 그녀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슈얼크는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이들이 절규합니다. 레트콘 캐논이 그녀에게 조준된 순간 레트콘 캐논을 든 TVA 요원이 정체를 밝힙니다. 바로 클록 와이즈였던 것입니다. 클록 와이즈는 수많은 히어로들을 레트콘 캐논으로 지워버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나 슈얼크가 이를 막는데요. 슈얼크는 자신을 쏘면 이 법정도 없던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클록 와이즈가 레트콘 캐논을 가질 수도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클록 와이즈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슈얼크가 그를 제압한 것이었죠. TVA는 클록 와이즈를 타임셀에 가두기로 하고 슈얼크는 왜 나를 안 가두냐고 따집니다. TVA는 슈얼크에게 변호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사우스포는 자신이 2020년에 왔다는 건 레코닝 워가 무엇이든 간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슈얼크는 희망을 갖기로 하고 변론하는데요. 사우스포는 동료 퍼그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슈얼크가 구한 모든 이들을 소환합니다. TVA는 슈얼크가 사라지면 이들도 죽는다는 것을 납득하고 슈얼크를 감형해주기로 합니다. TVA는 만석인 타임셀에서 누구 하나를 풀어서 그 공석에 클록 와이즈를 가두고 슈얼크에게 그 범죄자를 맡기는
식으로 감형을 시켜줍니다. 그 범죄자는 슈얼크가 고를 수 있게 하는데요. 재판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모두 환호하고 배심원들은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순간 슈얼크는 호크아이에게 경고 편지를 보내려고 하지만 호크아이는 러브레터는 나중에 직접 전달해달라면서 자뻑을 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고 떠나는 도중에 사우스포는 마지막으로 슈얼크와 인사합니다. 사우스포는 자신이 슈얼크 덕분에 슈퍼히어로가 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지만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매우 고마워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슈얼크는 TVA에서 한동안 남아서 자신이 담당할 범죄자의 시간선 관련 서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시간선이 뒤엉킨 어느 어벤져를 담당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투건 키드라는 어벤져였습니다. 슈얼크는 투건 키드를 데리고 현재 2005년으로 가서 그와 함께 GLKNH에서 활약합니다. TVA에 잡혀간 슈얼크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소 자기적으로 감동적으로 끝나는데요. 특히 이 법정이 나오는 슈얼크 이슈 3호는 슈얼크 솔로 이슈들의 100번째 이슈라서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특별 기획 팬 서비스라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의 변호사 슈얼크 드라마에 고스란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화의 국회 영상에 갑자기 TVA가 등장한다거나 등장인물 중 하나가 TVA 요원이었다는 식으로 나오는 정도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의외로 이 드라마가 로키 두 번째 시즌과 밀접하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결말에 슈얼크가 미래의 시크릿 워즈나 월드 워커스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납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작에서 레코닝 워가 한때 잠깐 진행이 되기도 했었죠. 실제 발매 연도도 2020년 이후고요. 그것도 작가가 댄스 롯인데 이런 점에서는 참 재밌는 떡밥 회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래식한 호러 느낌의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에 굳이 TVA를 등장시키는 MCU라면 원작의 TVA 프로필에 나름 한 파트를 차지하는 슈얼크도 TVA 떡밥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TVA가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원작의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가 크톤의 다크월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MCU에서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가 드림워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TVA가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과연 슈얼크가 TVA와 엮이는 것을 MCU에서 볼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가 궁금해집니다.